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세상살이가 아무리 팍팍하고 고단해도 내 마음 알아주는 한 사람만 있어도 힘내고 버티며 살아갈 수 있는데요. 언제나 내 편이 돼줄 수 있는 응원단이 바로 가족이죠. 하지만 가족과 갈등을 겪고 가족이 오히려 짐이라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서로 모른 채 살아야 할지 아니면 용서를 통해서 서로 품어줘야 할지 제주에서 동화 작가로 활동하는 장수명 씨는 가족이라면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는 일에 망설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최근 성장소설 나한테 왜 그랬어를 출간한 장수명 작가 지금 만나봅니다. 네, 멀리 제주에서 오셨습니다. 장수명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가정의 달 5월인데 앞두고 청소년 성장 소설을 출간하셨다 그래서 저희가 모셨습니다. 예, 나한테 왜 그랬어? 네. 나한테 왜 그랬어? 자녀분들 있는 집안에서는 다 궁금하실 것 같아요. 우리 자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런 것도 궁금할 것 같은데 근데 이 소설 쓰시느라고 몸무게가 뭐 엄청나게 빠지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근데 뭐 보면 배우분들도 뭐 어떤 네. 작품을 들어가면 예. 그 작품에 이입을 하느라고 뭐 한참 뭐 그 작품이 끝나도 헤어나지 못한다. 뭐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네. 저희 작가들도 어떤 작품을 하나 하면 그 작품의 뭐 주인공이랑 예. 같이 호흡을 하거든요. 근데 이 이제 내용 자체가 네. 지아가 너무나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니 주인공이 지아군요. 지아. 네, 이지아. 예. 그래서 제가 그 지아를 따라가니까 저로 같이 이제 똑같은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지아가 아픈 만큼 저도 그보다 제가 더 많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지금도 네. 보니까 굉장히 좀 마른 편이신데 몸무게가 40kg 아래로 빠지셨다고 네. 그래서 몇 엄청 킬로까지 나가신 거예요? 한 39, 8 뭐 이렇게까지 빠져서 저는 쓸 세상에. 때는 사실 몰랐죠, 이제. 보통 평상시 몸무게가 한 45, 6이었는데 원래도 마르신 편인데 그 정도 나갔으니 그럼 굉장히 많이 빠진 거죠. 도대체 어떤 내용이길래 주인공이 얼마나 힘들길래 작가분이 이렇게 주인공과 감정이입이 되면서 힘드셨는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소설입니까? 우리 지아가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이제 엄마인데 버림을 받아요. 부잣집 딸로 태어났는데 시집이 아들만 바라는 그런 이제 약간 예. 남전 여비 사상이 있는 그 옛날에 네.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딸만 위로 셋을 낳았거든요. 이번에는 꼭 아들을 안 낳아야 돼요. 왜냐하면 시어머니가 아들을 낳지 않으면 씨바지 그러니까 씨바지를 드리겠다고 하고 어쩌면 이제 그 남편이랑 강제에 떨어져 살아야 되는 상황적인 설정을 어머니가 하신 거예요. 시어머니가. 네. 그런데 아이는 이제 낳아야 되고 하니까 서울에서 떨려서 못 낳고 자기 친정으로 내려가요. 네. 친정에 내려가서 시골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낳는데 예. 아이를 낳고는 처음에는 뭐 계획하지 않았던 건데 아이를 낳고 그 산부인과가 불이 나니까 그 같은 방에 있던 예. 산모 아이까지 구출해 나오는 과정에서 그 두 아이 중에 그 산모는 아들을 낳았거든요. 네. 거기에서 순간적으로 자기 아이를 돌려받지 않고 그 남자 아들을 안고 일부러 바꾼 거예요? 예 그렇게 돌아오게 되는 어머 거죠. 세상에. 그러니까 뭐 지아는 자기 생각지 못하게 태어나자마자 엄마 품도 떠났고 집도 자기 집 아닌 곳에서 자라게 되지요. 운명이 바뀌는 거네요. 네. 두 아이의 운명이. 그렇죠.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서 1학년 때 건강검진하면서 그 혈액형이 달라요. 아유, 이제,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 요즘도 혈액형 검사 하나 이제 그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아버지가 그 산부인과에서 같이 나왔던 산모는 불길에 사망을 해요. 네. 그러니까 부인도 없는데 그 아이를 애지중지 키우다가 1학년 때 건강검진을 하고 보니까 자기 딸이 아닌 거야. 그러니 자기 부인이 외도를 했구나. 의심했군요. 예. 근데 물어보려니 그 부인은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이고 그러니 그게 그 남아있는 지하인데 가게 되죠.
그러면서 아빠도 뭐 배신감 뭐 이런 뭐 그렇죠. 분노 뭐 이런 게 그래서 같겠네요. 분노 조절 장애라는 이제 병을 앓게 되는 거죠, 이제. 아, 그러면서 뭐 지하만 보면 이제 폭행, 언어 폭력은 기본이고 뭐 그런 상황까지 이제 내달게 되는데. 네. 그 읽고 보면은 이게 제목 자체가 나한테 왜 그랬어가 이게 네. 원망이잖아요. 원망. 그렇죠. 너 나한테 왜 그랬어? 그러니까. 엄마가 나한테 왜 그랬어? 세상에 가장 소중한 엄마가. 그죠. 이런 게 사실은 저희가 뉴스에서 가끔 아이가 뒤바뀌어서 산부인과에 뒤바뀌어서 네. 몇십 년 만에 뭐 찾았다 이런 건 저희가 이제 뭐 실수로 네. 이게 뭐 보게 되는데 그런 일이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있잖아요. 있기는. 네, 그럼요. 어떻게 구상을 하게 되셨어요? 이게 이제 구상을 하게 된 계기는 초등학교 제가 5학년 때 저희 집에 엄마 친구분이 찾아오는데 어느 날 네. 이제 아기를 낳았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 아주머니가 집에 오셔가지고 뭐 엄마랑 뭐 굉장히 이렇게 분위기가 가라앉으면서 뭐 이렇게 하는데 엎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때는 엎었다는 단어가 뭔지 몰랐죠, 제가. 근데 청소년기를 겪으면서 엎었다 단어는 그런 단어였고. 그리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건 정말 살인행위입니다. 그렇죠. 지금 같으면 예. 형사처벌을 받아야 되죠. 그거는 당연히 형사처벌 네. 받아야 되는 건데 저도 뭐 할머니들이 하는 얘기 들었지만은 뭐 아이를 키울 형편이 안 됐다거나 뭐 이랬을 때 태어나자마자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렇죠. 근데 이 이 엄마 친구분은 이제 딸을 계속 낳았어요, 거기도. 그래서 아들을 낳으려고 했는데 뭐 옛날 어르신들 말씀 그런 게 있었대요. 딸만 계속 넣으면 마지막 딸을 이렇게 하면 그다음에 아들 낳는다. 정말 미개한 거죠. 그때. 네. 예. 그래서 그런 일을 겪었다고 하고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결혼도 하고 저도 아이를 낳아 보니까 엄마 뱃속에 10달 동안 아이를 품었다가 그 아이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한 네. 어떤 충격도 있었고 서름도 있었고 또 그렇게 가버린 아이를 한번 내가 세상 네. 속에 내어놓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그래서 작업이 시작된 거죠. 그 아이가 어렸을 때 들었던 그 아이가 머릿속에 계속 남아 있었군요. 그렇죠. 쉽지 않은 거죠. 그렇죠. 너무 충격적인 네. 얘기니까. 네. 근데 이 주인공 지아는 사실은 잘못이 없잖아요. 본인 잘못은 하나도 없는데 태어나면서부터 그렇죠. 자기 엄마랑 이별하게 되고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계속 학대 속에서 자라나게 돼요. 너무 불행한 그 삶이잖아요. 네네. 이렇게 주인공을 불행하게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주인공을 제가 그렇게 꼭 불행하게 만들려고 한 거는 아닌데 세상 속에는 있을 수 있는 이야기고 어느 가정이든 그리고 아이들이 태어나서 온전히 사랑을 받으면서 유년을 보낸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네. 그래서 그 사랑을 받더라도 그 속에는 뭐 자기와의 어떤 싸움이라든가 뭐 어떤 가정의 어떤 그런 결핍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네, 네. 더구나 지아는 제가 뭐 만들어내는 그 모티브가 평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태어나서 아름답게 살아간다라고 하기에는 그 생을 태어나자마자 잃어버린 그런 생명들한테는 너무나 가볍게 느껴질 것 같아서 네. 또 한 번 꽂고 한 거죠.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할 줄 안다. 근데 이제 이 주인공 같은 경우에는 그 부모의 절대적인 사랑을 못 받고 자랐단 말이에요. 그럼 진짜 나중에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제대로 된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지아 주인공은 어떨까? 네. 근데 지아 같은 경우는 8살 한 6월 달 전까지는 그래도 아버지한테 애지중지 사랑을 받았죠. 이제 엄마가 네. 없이 태어나자마자 엄마 손길을 못 받은 아이라서. 네. 그래서 받았다가 중간에 끊겨버린 상황이고 그리고 또 지아가 굉장히 사랑을 많이 찾아서 갈구를 해요. 그래서 뭐 자기 본부를 지을 때도 보면 뭐 꽃들을 뭐 옆에다가 강대나물이라든가 뭐 네. 이런 바이올렛이라든가 뭐 이런 꽃들도 심으면서 나름의 정서를 갖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자기가 만약에 사랑을 못 받아서 그 사랑을 체념을 하면은 저는 나중에 사랑을 줄 모르는 사람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체념하지 않고 끊임없이 사랑을 하긴 하고 찾아가려고 노력했던 지아라서 지아는 아마 정말 따뜻한 엄마로 성장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되게 그러네요. 사람이 너무 상처가 크면 그 상처 직면하기 싫어서 포기하고 덮어버리게 되잖아요. 네. 근데 주인공은 그렇지 않고 네. 체념하지 않고 계속 사랑을 찾아갔다는 얘기죠. 네, 네. 결국 생모하고 다시 만나나요? 생모를 만나는데 그 부분에서도 되게 좀 안타까운 게 11살. 그러니까 지아가 11살 될 때 그 민호라는 친구를 우연히 만나게 돼요. 네. 근데 그 민호의 엄마가 지아 이야기를 듣고 이게 혹시 자기가 바꾼 아이가 아닐까 해서 그 문학 마을에 내려오거든요. 네. 그래서 지아를 만나요. 스치듯이 만나면서 엄마는 의도했지만 지아는 전혀 감을 못 잡은 거죠. 네. 근데 이제 자기 딸이라는 걸 하긴 하고 자기가 갖고 있던 쇼를 벗어서 아이한테 안 받겠다는 아이한테 굳이 주면서 이렇게 엄마가 지나가요. 그래서 지아가 나중에 엄마를 만났을 때 더 엄마한테 화가 나고 속이 상한 이유가 이미 엄마는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때도 또 지아를 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2번 버렸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아는 엄마를 만나면 만날수록 조금 더 만났던 상처 때문에 오히려 엄마한테 더 많은 상처를 받은 거죠. 이런 엄마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저는 용서하기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제 여기에서 엄마의 거울보다 자식의 거울을 더 크게 그리고 싶어서 지아가 엄마를 용서해요. 엄마를 용서한다기보다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고 민호는 이 상황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싶다고 얘기하거든요. 엄마를 찾아가서 돌아서 나오면서 민호한테는 말하지 말으라고. 민호가 아는 건 용서할 수 없다고 하면서 나오는데 그게 제가 지아가 엄마한테 대한 배려, 민호에 대한 배려이긴 하지만 그건 엄마에 대한 배려거든요. 네. 그래서 엄마를 품어주는 지아죠. 대부분은 사실은 자식이 그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엄마의 거울보다 더 큰 세상을 품은 자식의 거울을 그리고 싶었다. 예.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그렇죠. 이제 가족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안 할 수가 없는데 이제 가정의 달이고 이제 여기도 가족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사실 가족은 가장 큰 사랑을 주고받는 존재이기도 하고 가장 가깝지만 또 가족이 원수란 말도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한테는 가족이 너무 지긋지긋한 존재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한테는 가족이 정말 너무 소중한 존재가 되기도 하고 가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가족은 현실 종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족이 서로를 이렇게 지켜주는 버팀목, 의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하나의 울타리? 네. 그러지 않고 만약에 가족끼리 서로 반목을 하고 이기심이나 뭐 이런 상황이 뭐 생겼다고 하면 그때부터 가족은 해체되기 시작한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가족은 가족으로서 서로 이렇게 지켜줄 수 있는 하나의 그런 구심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네. 그게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가 지내는 뭐 가볍게 뭐 요즘에 제사 문화도 많이 폄훼되고 있고 한데 저는 사실 그런 게 가족데이라고 보거든요. 가족들이 모이는 날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번 모여서 뭐 크게는 하지 않더라도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 조금씩은 살아 있으면 그 뿌리라는 흔들리지 않는 어떤 그런 구심점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뿌리가 이제 북의 중심의 뿌리니까 그 뿌리는 양쪽으로 가는 뿌리를 좀 찾으면 좋겠다. 그렇죠. 예. 그런 맞아요. 생각도 좀 들고요. 이
가족이라는 게 또 그렇잖아요. 화목한 가족을 이루려면 어느 한 명의 희생, 옛날에는 어머니들이 주로 희생을 해서 무조건 끝없는 그렇죠. 희생을 해서 그걸 지켰는데 이제는 약간 어머니 상도 옛날이랑 다른 것 같고 한쪽만 희생해서는 일방적으로 이거를 유지해 나가기는 어려운 구조 아닐까요? 글쎄요. 근데 지금도 사실 엄마는 네. 엄마라서 예. 버리거나 책임을 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네. 저도 뭐 여러 가지 상황적인 부분이 있을 때 보면 제가 엄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엄마라서 견뎌내고 내가 여기에서 모든 걸 해내지 않으면 정말 삐걱거리고 해체되니까. 예. 그래서 뭐 엄마는 집안에 있는 해라고 하니 집안에 있는 해가 밝게 비춰줘야 우리 예. 가족들이 그 햇살 속에 살 수 있으니까. 엄마가 아버지도 중요하지만 아버지보다 정말 엄마가 중심을 잡고 있을 때는 그렇습니다. 괜찮을 어머니의 것 사랑은 같아요. 너무너무 네. 위대하고 그래서 하지만 또 그 너무 버겁기도 한 것이라서 그래서 저는 많은 여성들이 결혼을 안 하고 애를 낳지 않는 게 아닐까. 이게 일방적으로 하기에는 이제는 좀 세상이 좀 맞아요. 그렇죠. 예. 그럼 저도 뭐 딸이 둘인데 네. 그 딸들이 만약에 결혼을 하고 내가 바라지 않았던 네. 아니면 그 아이들이 원하지 않은 어떤 삶을 산다면 정말 다시 데리고 오고 싶어질. 예. 그럴 요즘 거거든요. 폭삭 소가수다에서 네. 그 보셨어요? 아 저는 얘기만 들었지 사실 그거 볼 형편이 안 됐습니다. 거기서 그 남편이 계속 그 딸 결혼하는데 마음에 네. 안 들면 빠꾸해 그러잖아요. 그거 진짜 그거 옛날에도 좀 했었으면 좋았을 걸 그런 생각합니다. 네. 어떻습니까? 우리 장수영 작가님은 또 어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셨다 그러던데요. 저는 네. 우리 엄마가 워낙에 좀 모성애가 다른 엄마보다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애성도 세고. 네. 어제도 통화를 하는데 갑자기 제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엄마한테는 엄청 항상 애잔한 딸. 네. 지금도 엄마가 육아를 해줄 정도. 그 엄마 육아라고 생각해요. 뭐 먹을 거 있으면 보내주고 바리바리 예. 그 제주는 또 건너 오면 그 맛있는 게 또 상할 때도 있고 그 예. 본맛을 잊어버리거든요. 예. 원래 제주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제는 전화 오셔가지고 대뜸 하는 말이 내가 참 미안하대요. 그래서 왜 갑자기 그러니까 내가 결혼을 안 해서 너를 안 낳았으면 네가 이리 고생하지 않았을 거를 내가 세상에. 괜히 결혼을 해가지고 네가 그 고생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같이 울었요. 그런 말을 그 80 지금 후반 때인데도 예. 그런 말씀하실 정도니 내가 우리 엄마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진짜 제가 그냥 가슴이 너무 잘 아파요. 사는 모습만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작가님도 어머님한테 큰 상처를 한번 받으셨다면서요? 큰 상처는 제가 어릴 때 지금도 잊어먹지 않는 얘기인데 우리 엄마는 그걸 웃으면서 얘기하거든요. 네. 그날은 추석이니까 추석 장을 보고 가야 되는데 너까지 데리고 갈 수 없었대요. 예.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옛날이니까 가능했지. 버스를 타고 가면서 우리가 사남매거든요. 네. 오빠, 언니, 제 남동생까지는 다 남동생이 3살이니까 업고 가고 예. 언니 오빠는 양쪽에 데리고 가면서 저만 쏙 빼놓고 가더라고요. 어디다 떼어놓고요? 길바닥에. 길바닥에다가 예, 놓고요? 버스 정거장에 그냥 세워놓고 아이를 그리고 놓고? 가겠다고 떼쓰는 저를 지나가는 아저씨한테 불러다가 제 좀 잡고 있으라고 하고 버스를 타고 갔어요, 엄마가. 왜 그러셨대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추석장 보고 애들 4명을 다 데리고 갈 수 없으니까 5살 난 너는 그냥 아버지하고 오면 되니까 그렇게 했대요. 아버지가 오기로 했구나, 글로. 근데 아버지 오기로 한 거 전 모르죠. 저는 단지 엄마가 그치. 나를 버리고 간 거죠. 그때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충격이죠. 그럴 때만 해도 500원 돈이 엄청 큰 돈이거든요. 근데 어릴 때 돈 모르잖아요. 예. 500원 종이돈을 손에 쥐어주고 엄마가 버스를 타고 가고 저는 그 돈을 다 찢어갖고 버렸요. 바람에 그 날려가는 돈 그리고 엄마가 가고 난 그 버스에 흙바람이 치는 그게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충격이면 지금도 생생해요. 그러니까 그 어린 자녀에게 그 어머니 부모의 존재가 얼마나 절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늘이고 우주고 전부잖아요. 더군 엄마는 더한데. 그렇죠.
사실 어렸을 때는 저는 이제 부모는 거의 절대자고 맞아요. 다 해줄 수 있는 존재인 줄 알았는데 제가 부모가 돼서 보니까 부모도 되게 모르는 것도 많고 처음 해보는 것도 그렇죠. 많고 그냥 미성숙하고 스스로 볼 때도 되게 아직 완성이 안 된 인간이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도 아이 둘이를 키워보니까 첫 아이 때는 엄마라기보다는 거의 뭐 한 고모 이모 수준으로 약간 분위기 있게 예. 애를 키웠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미성숙해요. 예. 큰애가 좀 많이 자기 스스로를 케어하면서 그래서 의외로 걔가 빨리 어른이 된 것 같은 느낌. 그런 미안함이 있어서 둘째를 좀 늦게 낳았거든요. 네. 43. 그래서 둘째는 정말 진짜 정말 제가 따뜻하게 키우니까 큰애가 보면서 하는 말이 할머니 시선으로 애를 키우지 말래요. 그래서 그거는 또 할머니 시선이 되는구나. 근데 뭐 저도 엄마 노릇을 처음 해보고 이 세상이 처음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 어느 게 정답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큰아이를 키울 때보다 확실히 둘째를 키우면 좀 여유가 생기는 것 그죠? 같아요. 맞아요. 키워봐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몰랐기 때문에 자식한테 상처를 줬다는 걸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소설 속 주인공 같지는 않더라도 크게 작게 부모한테 상처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그 글쓰기 강의를 해보면 네. 처음에 글을 쓰라고 할 때 다들 말은 하는데 쓰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예. 그 트라우마를 얘기하는 거 보면 엄마. 그러니까 다 이렇게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부터 트라우마를 겪더라고요. 형제 자매. 네.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저도 엄마인데 지금 어릴 때 한 5살 때 그 분리불안을 그때부터 네. 겪었고 그리고 저 역시 뭐 큰아이한테 약간 그렇게 적극적이지 못한 엄마 역할을 하다 보니 아이한테 상처를 줬죠. 그런 분들, 어떤 부모한테 상처받은 분들, 사실 제 또래 분들도 아직도 얘기해보면 그런 상처를 얘기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그냥 이해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만약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이해하지 않으면 정신적인 피폐가 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과거 엄마는 몰라요. 보니까 지나간 일을. 모르죠. 예. 부모도 몰라요. 예, 몰라요. 예. 그리고 나만 알아요. 겪은 사람만 알기 때문에 그걸 계속 생각할수록 근데 그거 얘기해야 될까요, 부모님한테? 제가 얘기를 하려고 보니까 너무 많이 연세가 드셨잖아요. 이제 상처 입어서 혹시나 충격받을까 봐 얘기하기가 어려운 것 같고. 근데 제 주변에 아직도 부모한테 받은 상처를 가슴에 안고 그거를 얘기를 못해서 전전긍긍하는 경우를 제가 봤는데 네. 저는 얘기를 하라고 조언을 해줬거든요. 근데 저는 부모님이 받는 상처가 네. 오히려 그분들이 받아들이면 되는데 받아들이지 못하면 오히려 더 힘들어진 가족 관계가 되지 않을까. 네. 조금 내가 이해를 하고 내가 받아들여야 되지 않는 부모를. 그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부모와 자식 관계가 애증의 관계. 네. 반대로 내가 부모인데 미성숙한 판단으로 내가 우리 자식을 아프게 했구나. 이런 분들은 안다면 미안하다 해야죠. 해야 되는 거죠. 예, 미안하다고 안다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뭐 특히 요즘에 엄마들이 아이들을 가리킨다고 너무 많은 것을 뭐 제어를 하고 뭐 네. 또 요즘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공동 책임. 큰아이가 잘못해도 네. 두 아이 다 혼내고. 예. 근데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그거는 나중에 그 큰아이 뭐 어떤 일을 저지른 큰아이든 작은 아이는 마음의 회복이 있을지 모르지만 네. 하지 않은 일을 공동 네. 책임으로 당한 아이는 굉장히 소극적이고 나중에 그 트라우마를 벗어나지 못해서 예. 강박증에 많이들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저는 그 육아법은 권하고 싶지가 않아요. 예전에 말이죠. 네. 어떤 잘못을 얘기하는 거 우리 일러 바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 것에 대해 잘못을 저지른 사람보다 훨씬 더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는 경우가 있었어요. 맞아요. 예. 뭐 일러주는 걸 굉장히 나쁘게. 네.
그래서 요즘에도 뭐 그런 내부 고발자들 예. 하라고 했는데 막상 했던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고통이 말로 할 수가 없대요. 네. 사실 우리 문화가 아직은 자기 속을 다 내놓고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이번에 장수명 작가님의 그 청소년 성장 소설이죠. 네. 이 소설을 통해서 주인공 지아가 극한 상황에서도 어떤 버텨내는 그런 과정들 그리고 사랑을 그래도 키워내는 과정을 이렇게 그려내셨는데 우리 장수명 작가님도 굉장히 힘든 시간을 버텨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저야 뭐 제주도라는 낯선 곳에 갑자기 네. 가서 뭐 생활하게 되다 보니 지금 몇 년째세요, 제주 생활이? 지금 횟수로 따지면 올해가 26년째고 만 25년이죠. 만 25년 일찍 정착하셨네요. 네네. 요즘 사실 많은 분들의 로망이 뭐 제주도 한 달 살기, 제주도 1년 살기거든요. 네네. 그때는 그런 거 없었을 때죠. 되게 일찍 제주 가셨는데요. 없었던 때죠. 없었고 제주 분들이 외지인들한테 보면 이제 저것들은 또 왜 왔나 막 이렇게 저 육지 것들 막 이러면서 그 육지 것들이란 네. 말이 있어요. 맞아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색안경 끼고 보는 게 많았고 이제 일단 또 가족이 다 왔느냐 안 왔느냐에 굉장히 비중을 크게 두시더라고요. 예. 가족이 다 왔으면 그래도 살려고 왔구나. 예. 혼자 오면 잠시 스쳐갈 사람이라 별로 또 정 안 주고 관심 안 주고. 예. 그분들이 지내보니까 제주분들이 굉장히 정이 깊어요. 네. 무심한 것 같지만 또 속으로는 챙기고 있는 거예요. 챙겨주시고 이제 뭔 그거 하면은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래서 이분들이 여기서 이제 살 것 같으면 이제 그리고 자기 그 당신들하고 교류가 있으면 그때부터는 좀 속 깊이 들어오시는 분들이 그렇군요. 참 그 25년간의 제주살이 얘기도 궁금한 게 많습니다. 또 제주 살고 싶어하는 분들 많으니까 네네. 참고가 되실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내일 하루 더 모시고 저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부모와 자녀 관계 그리고 가족의 의미를 돌아보게 한 성장소설, 청소년 성장소설 나한테 왜 그랬어를 출간한 장수명 작가와 함께했습니다.